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더 리뷰의 정우영입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양 팀의 시즌 8차전 경기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리뷰 뭐 할 건데요? 기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예상은 역시 맞는 게 없어요. 11시 3분 기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리뷰를 한 1시간 정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리뷰뿐만 아니라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뭐 이순철 해설위원,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세요. 이순철 의원님의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그런 뭐 의견도 좋고요. 뭐 다양한 의견 주시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철 의원님이 머리를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 머리를 이제 곧 있으면 하실 겁니다. 이순철 의원님의 패션 감각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굉장히 지금 멋있는 신발을 또 신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 서사가 이렇게 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와이파이 연결해서 아이패드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담아서 얘기해요. 어쨌든 예, 13대 0으로 네, 일방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대등한 승부, 어느 정도는 좀 대등한 승부가 예측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선 투수에서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박찬호 선수의 멋진 호수비가 예.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어놨고 또 롯데는 주루풀의 그 미스 하나가 공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약간 그 경기 흐름이 기아 쪽으로 넘어왔는데 박세웅 선수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자들에게는 그 미스된 투구를, 그러니까 실투된 투구를 타격을 잘 해야 된다. 투수에게는 실투를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세웅 선수는 실투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유리한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효과적인 투구 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투수에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볼 카운트가 투수에게 12개로 만들어지면서 유리한 게 많이도 없는데 그 많이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좀 효과적으로 카운트가 유리할 때 끌고 나오도록 투구를 했어야 할 때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전개되다가 3-2 뭐 타자하고 대등한 카운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실투가 되고 원하는 곳에 투구가 되지 않으니까 기아 타자들이 상승세에 있는데 그거를 잘 처리하면서 결국은 뭐 박세웅 선수가 마운드를 저렇게 맞고도 좀 그래도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너무 많이 맞은 거죠. 메이닝 계속해서 네네. 피득점권 상황에서 박세웅 선수가 그러니까 투구를 모르겠어요. 이어갔고요. 보는 사람은 아마 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좋은 볼을 가지고, 그러니까 볼 배합을 저는 방송을 하면서 논했는데, 볼 배합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은 박세웅 선수가 특히 볼 카운트가 본인에게 유리할 때 효과적인 투구 궤적이 만들어져야 돼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무의미한 투구가 되면 자신의 힘만 빠지고, 그런 다음에 볼 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볼 배합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볼 배합이 아쉬운 볼 배합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통 이게 투수나 타자에게 몸쪽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자는 몸쪽으로 오는 것을 잘 처리해야지만이, 특히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좋은 타자가 되는 거고, 투수도 좋은 투수, 10승 투수가 되려면 몸쪽을 정확하게 잘 투구를 해야 좋은 투구로 이어진다는데, 박세웅 선수는 그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바깥쪽으로 가고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약간의 그 타자에게 밀려가면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들이 너무 오늘 강해가지고, 아마 글쎄요, 박세웅 선수 투구를 보면서 벤치나 롯데 팬들이나 엄청나게 아마 실망을 하고 답답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10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쪽 승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박세웅 선수는 10승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투구를? 스타일이죠,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구가 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스트라이크하고 볼하고 차이가, 아까 특히 결정적으로 던질 때. 근데 오늘 김도현 선수도 똑같이 비슷했어요, 출발이. 그런데 그 1, 2회에 2기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스트라이크 근처에 많이 던지고 거기서 떨어지고 변하고 하니까 롯데 타자들이 분위기도 가라앉았는데 더 못 때리는 거죠. 네. 근데 박세웅 선수는 마운드에 올라와서 내려갈 때까지도 똑같았어요. 볼은 박세웅 선수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빨랐어요. 근데 방향성이 틀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방향성이 틀어진 것을 기아 타자들이 좋은 타격 상승세로
완전히 이게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또 김호영 선수가 그렇게 타격할 줄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마 충격이 2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호령 선수는 최고의 날이었고요. 네. 지금 경구 PD 네. 기아 팬들 지금 많이 안 왔죠? 저희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LG와 삼성의 경기가 9회 초인데 한 점 차예요. 1사 주자 1루. 어디가 이거 있는 거예요? 삼성이 한 점 앞서고 있어요. 아. 저희가 여기서 입중계를 해야 입중계를 하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입중계를 그럼 지금 그럼 단독 2위가 되는 거네요. 만약 이대로 그냥 이 스쿼드로 끝나면 예, 지금 이호성 선수가 그럼 삼성 당연히 이거 안 보죠. 예. 삼성 LG 경기 보죠. 그래도 한 지금 700명 타석에 오지환 선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루에는 문정빈 선수가 네. 좀 1루에 문정빈 나가 있고 오지환 선수가 타석에 있습니다. 3구째는 지금 138km 커터였는데 파울이 됐고요.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이제 4구째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와 키움의 경기도 4대 4에서 이제 점수가 좀 하나 쪽으로 났네요. 이 경기는 6대 4로 지금 문현빈 선수가 방금 또 타점을 추가하면서 6대 4로 타석에는 노시환, 1루에는 문현빈, 투수는 박윤성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오늘 13대 0으로 기아 타이거스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던 이 경기. 김호령 선수의 이 타격 상승세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서도 김영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타이밍을 그러니까 분리 동작을 잘 가요. 분리 동작이라는 것은 이 스트라이드가 나갈 때 양손은 뒤쪽으로 빠지면서 파워 포지션에 가서 타이밍을 앞쪽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분리 동작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범호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을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김호령 선수가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투수 유형이 바뀌었을 때 좌우로 바뀌고 뭐 각도 이랬을 때 이제 타이밍이 그동안은 김호령 선수가 흐트러졌었는데 A 선수 다르고 B 선수 다르고 C 선수 그런데 오늘은 김상수 선수 빼놓고는 송재영 선수에게도 좀 늦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상수 선수만 늦었고 송재영 선수 것은 뭐 카운트가 분리해서 늦은 거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 빼놓고는 안정적으로 크게 그 타이밍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히팅 포인트를 좀 앞에다 놓고 준비를 좀 빨리 하면서 분리 동작을 잘 가져가라라고 하는 조언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호령 선수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거리는 왜 나오느냐? 그것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어저께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오픈으로 서 있던 것을 스퀘어로 서 있어서 스트라이크도 그냥 스퀘어로 나가니까 일직선으로 나가면서 턴을 하니까 비튼 동작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마찰이 돼. 공과 배트가 충돌이 되면 비거리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이영범 선수 투구 폼에 힘이 분산되는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리기 전에 미리 오픈이 된다든지 너무 막아버린다든지 이러면 파워가 완전히 저하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 오지환 선수가 6구 삼진으로 지금 물러났어요. 꾸준히 커터를 던지다가 149km의 직구를 지금 쓰면서 6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2위 탈환까지 아웃카운트 1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7번 타자 함창권 선수의 타순에서 김주성 선수를 지금 대타로 지금 교체를 했네요. 자, 2사 1루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앞으로는 우리가 TV 모니터를 5개를 딱 켜놓고 해도 괜찮겠네요. 우리 것도 하고 타구장도 하고. 아, 끝났습니까? 제가 지금 앱을 보고 있었는데 방금 끝났네요. 지금 김주성 선수가 1구를 때렸네요. 기아 타이거스 축하드립니다. 지금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두 가지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주전 선수들이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성과를 냈고 그 백업 선수들이 이제는 주전 선수들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전 자리도 내놓지 그러니까요. 않겠다는 것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팀의 선수층이 굉장히 두꺼워졌고 앞으로 부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 안 나와야 되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투수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됐느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경기 결승타는 고정욱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고정욱 선수가 뭐 지난주에 이건 이제 야구에 산다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야구에 산다에서 이성훈 기자가 가장 불운한 선수, 가장 평가 절하된 선수 중에 하나로 이제 김호령 선수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정욱 선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정욱 선수가 3,000타석 넘은 역대 타자 통산 타율 순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땐가 전체 22위예요. 근데 최근 한 3시즌 정도가 타고 투저 시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은 고정욱 선수가 거의 풀타임으로 못 나왔습니다. 네. 풀타임으로 못 나오고 거의 이제 백업으로만 많이 나왔었죠. 만약에 그 대타로 나오고 그랬었죠. 예, 네. 그 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었다면은 저는 고정욱 선수의 통산 타율도 그건 너무 과정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가정이지만 그건 그래도 너무 과정적인. 3할 지금 3할 때 초반인데 저는 3할 1푼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 너무 타석수가 적어요. 최근 3년에. 근데 지금 올해에 이렇게 투구 타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욱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 펼치고 네, 있잖아요. 네. 특유의 그 컨택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앞세워서. 그 가정적인 것을 우리 예. 정원 캐스터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야구라는 것이 결국 많은 타석을 나가고 하려면 공수주가 다 갖춰진 선수가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수비 부분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정욱 선수가 수비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공격보다는 좀 떨어진 면이 있어서 주전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정욱 선수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또 고정욱 선수가 타격을 할 때 빠른 볼을 때릴 때와 변화구를 특히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를 때릴 때 손목의 꺾임이 상당히 빠르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격 페이스가 금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대가 많이 알게 되면 거기에 공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체력적인 문제, 또 수비 문제, 이거는 정우영 캐스터가 그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가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오선우 선수의 발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부드러운 스윙을 하고 있고 상대가 좋은 볼 배합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실투를 해도 또 유인구를 던져도 막 스윙하고 이제 경기 수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선우 선수에게 좋은 코스, 좋은 제구력, 커맨드 이 능력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다가는 오선우 선수에게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까지 오선우 선수가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거죠. 오선우 선수의 준비 동작에서요. 네. 지금 저는 오른손잡인데 이 동작 하잖아요. 여기서 거의 팔을 평행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내리는 동작들 네. 준비 네. 동작에서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의 동작? 그러니까 이제 맞는 면적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배트 헤드가 뒤에서 크게 아크가 커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김성환 감독이 약간 이렇게 눕혀놓고 타격을 예,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날아오는 궤적과 맞는 면적을 많이 가져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오선우 선수도 아마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배트를 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선우 선수의 어떤 약점들 또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 그러니까 타자가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에 따라서 어떤 코스 어떤 변화구를 유인구를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상대가 파악에 들어가서 대응을 했을 때 이제 오선우 선수가 거기까지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도 주전자를 내놓지 않죠. 제가 그 최영호 선수와 지난번 광주 출장 때 좀 타격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봤었고, 근데 이번에 그 지난 월요일에 김석환 선수랑 인터뷰를 하는데 김석환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순철 의원님도 항상 강조하는 그 골반 턴과 네네. 하체 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요? 김석환 선수가. 네. 김석환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좀 수정을 가하면서 올 시즌을 맞이했고, 뭐 훈련량 같은 경우도 이제 2배씩 늘리고 그 동작을 붙이는 데 좀 주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영호 선수 역시 그 하체 리드와 골반 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맞춘다는 게 뜻이 뭐예요? 공을. 제가 그러니까 이런 골반 이야기 턴을 이렇게 하고. 질문했을 때 될 수 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구 선수들이 밥만 먹으면 때리잖아요. 예. 그는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안 해봤으니까 못한다는 소리를 참아 못하는 건데 그거는 훈련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는 타자가 예. 불리할 때는 예. 급하게 떨어지고 이러면 자세가 무너질 때도 있죠. 더 발전을 하려면 그 볼 카운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떨어져도 금방 그 최용우나 김석환 선수가 이야기했던 다리 골반이 딱 자세를 갖춰줘서 타격을 하면 그건 베스트고요. 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그 전 볼 카운트가 타자한테 유리할 때는 김석환과 최용우 선수가 이야기했던 다리 골반을 사용을 해서 나가다 보면 이 감각으로 훈련하는 감각으로 배트로 다 때리게 돼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근데 꼭 여기서 제가 또 정우영 캐스터는 야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확인을 했는데. 아 근데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최영우 선수가 그 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 저는 서운한 게요. 제가 최용우 선수보다 타격은 못했습니다만 이론은 최용우 선수는 자기 것만 이론 가지고 있을 거고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이 이론 저 이론 다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서운한 건 뭐냐? 정우 캐스터가 제 말을 안 믿는다. 아니, 저는 안 믿지 제가 타격을 않아요. 못했으니까. 아니, 제가- 최용우 선수만큼 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 최영우 선수의 타격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가 저 이제 어떻게 맞추는 거냐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감각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네. 네. 한 20kg, 30kg짜리 뭐 타격을 해도 이게 계속 반복 운동을 하면서 내 입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볼을 만약에 가진 투수가 나오면 머신을 145km 이상 놔두고 계속 눈에 익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벗기를 하려면 뭐 기부수를 했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막 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 감각을 제가 정우영 선 그 캐스터 머릿속에 확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 야구를 안 쳐봤는데 골프를 쳤는데. 말씀이 그게 맞는 게 그 근데 그- 정우영 캐스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봐야 골프 드라이브 치는 걸 보면 뭐 별로 아 저 스윙 많이 바꿨습니다. 기대가 안 갑니다. 스윙이 요즘 기가 기대가 막힙니다. 별로 안 가요. 저그 기대가 별로 안 가요. 최영우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답변이 네. 그걸 뭘 걱정을 해요? 그건 그냥 자동으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딱 맞네요. 예, 그 말. 예. 근데 제가 그런데 반대로 네. 타격이 안 되면 빠른 볼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또. 네. 이게 스로우 이렇게 곡선으로 오는 걸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쭉 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때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까지 딱 끌고 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리면 그것도 감각 훈련이란 말이에요. 느린 볼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느리고 안 되고는 사람들은 오히려 빠른 볼을 때리는 것보다 30km를 때리는 것보다 쭉 곡선을 놔두고 내가 때리고자 하는 포인트까지 바깥은 바깥도 안쪽은 안쪽 가운데는 가운데 그렇게 때려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화구를 못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요. 툭툭 치다가 안 늦으면 탁 멈췄다가 반박해서 스윙하고 이게 감각 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 야구 공부 지금 너무 많이 하셨네. 갑자기 타격 강의가 되긴 했는데. 그 예. 내가 이론은 최용우 선수 많이 잘한다니까요. 제가 못 쳐서 그렇지. 아니 저는 이제 최영호 선수의 그 타격 이론. 아 근데 이제 오선우 선수의 이 동작도 제가 뭔가 시청자 여러분 방송할 때 투수가 던지면 보시는 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려고 하고 노력하거든요. 왜? 너무 소란 시끄러워지니까 TV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소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막 뺀 부분도 있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려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라디오 방송이 아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프대하고 해서 다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야 돼요. 신나요. 내가 정우영 캐스터가 질문하면요. 야구에 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오선우 선수 이 동작도 네. 근데 이게 같이 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체 리드가 좀 있나. 그러니까 다리 네. 골반은 자연스럽게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각도가 나오는 것이 좋아야 결국은 좋은 각도에서 맞아서 충돌을 지켜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낸다. 네. 아까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박찬정 선수 예. 제가 토니 그인 이야기 했잖아요. 예. 딱 이거 숙이 이렇게 숙이 또 아 예예. 네. 예. 그런 동작들이 다 이렇게 상체를 숙이면 이 뒤에 아크가 안 커지거든요. 커질 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커져요? 이렇게 나오지. 투수도
인버티드 W, 인버티드 L 뭐 이러잖아요. 예, 예. 여기 올라가는 거. 이것도 상체는 죽이잖아요. 이거 안 올라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싸이의 새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견갑골이 예, 뒤로 젖혀지는 예. 것이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그래도 참 뭐든지 하여튼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제는 또 9개 네모에서 21개 그건 했더니 이제- 막 꼭지점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제가 의문을 오늘 풀어. 아니 저는 이제 거기는 어떡하냐고 질문을 드린 거죠. 왜 이것도 포함 시켜야 된다가 아니었죠. 정우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이건 꼭지점은 어떡하냐. 거기다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배트 나가지도 않죠. 그 오늘 박세웅 선수 막 스트라이크 쪽에서 겁나 멀리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요. 거기다 던지면. 그건 빼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이트에서 뭐 25개지 왜 그게 21개냐고 난리가 나요. 자, 이순철 의원님 너무 마음 아프게 그러지 마세요. 뭘 마음 아파? 마음 안 아파 절대. 박찬영 선수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롯데 팬들은 박찬영 선수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단 하나 체력적인 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부상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어제 오늘 경기를 봤는데 아니 그 전에 부산에서도 첫 안타를 칠 때 제가 봤으니까요. 예, 예. 첫 타석이 그냥 초구에 예. 들어왔을 때가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이후에도 나올 때마다 좋은 타이밍이었고 제가 TV를 볼 때도 KT하고 하는데도 그냥 벼락같이 홈런도 만들고 그런데 어저께 오늘 두 경기를 봤는데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유행이 바뀌어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참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참 어떻게 이런 선수가 아예 지명도 못 받고 시간 끌지 말고요. 예. 지금 PD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예. 빨리 질문해요. 근데 가야지 빨리. 전 1시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한 30분 했어요. 이게 저 1시간 할 수 있어요. 시청자 지금 예. 2,200명까지 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 밤 새시죠 한번? 네. 질문. 질문 빨리 끝나는 데는 그 김도현 투수의 활약이 컸던 것 같은데 오늘 선발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빨리 끝난 데는 그러니까 김도현 선수는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직전 LG전에서 불안한 모습이어가지고 5이닝 챙기지 못하고 오늘 또 1회에 불안했는데 오히려 수비 박찬호 선수와 롯데가 주루 프로에서 도와주면서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거기에 또 점수를 더 벌여주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비슷하게 투구가 되니까 타자는 끌려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세용과 김도현 선수의 초반 말고 1, 2회 말고 중반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박세용 선수는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스트라이크 볼 차이가 너무 크고 특히 결정구 될 때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리고 그러면 3-2 가고 막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 그래서 박세용 선수는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혼자서 지치는 거죠. 혼자서 답답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 빨리 끝나는 거는 오히려 점수 차가 좀 벌어지면은 중반 이후에는 더 빨리 갑니다. 경기 템포가.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현 선수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점차가 많이 났으니까. 그런데 제가만 그렇겠어요? 더가웃이나 코치들이나 동료들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승부를 해서 끝내자. 스트라이크 던지고 그래. 타자는 빨리 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롯데가 오히려, 그냥 탑을 던져서 우리 끝났어 안 할게 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경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미 경기는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자 다음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럼 오늘의 승부처는 1회 박찬호 선수죠. 수비가 네. 컸던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 저희 그다음에 PD의 2회 더블 플레이. PD의 질문이 네. 박찬호 선수의 수비가 승부처인가에 대한 다른 질문이었고. 선수 같았으면 그래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간 것까지도 빠르니까 쫓아갔는데 그것을 머리 그걸 위인데 그것을 벤트레그 슬라이딩하면서 이렇게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잡어? 만약에 그럼 바꿔서 노아웃 상황인데 그게 떨어졌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루로 그러면 흔들리고 있는 김도현 선수는 직전 경기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무사 3루 1루 됐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결정적인 플레이가 그때 나왔고 2회에도 또 병살이 나오면서 선두타자 본래 출루한 상황에서 병살이 나오면서 그 상황이 가장 또 아쉽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성 선수가 뛰다가 이게 종아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롯데가 강주를 오기 전까지는 수비도 좋았고 운도 따랐고 뭐 잘만 타고도 정면을 갖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를 놓치면서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 경기까지 롯데가 만약에 경기를 내준다고 한다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간보아 선수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엔트리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감보아가 좀 네. 빠졌죠. 전완근에 살짝 좀 불편감을 감보아 선수가 느꼈다고 하죠. 근데 뭐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김태형 감독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감보아 선수가 그 직전 경기 투구 때 국내 리그의 KBO 리그 역대 왼손 투수 최고 구속 기록을 했습니다. 157.8km. 그러니까 스피드 건에 158km로 찍혔어요. 와, 그 대단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연패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 간보아 선수가 누군가 나와서 지금 그걸 끊어줘야 되는데 간보아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데빈 선수 아니면 최근에 좋은 이민석 선수가 결국 끊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 경기까지 4경기 전반기 4경기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투수 여건에서 잘해왔어요. 롯데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최준용 선수가 합류해주고 막 이러면서 또 이민석 선수가 어느 정도는 지금 승은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네. 선발 투수로 변신에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4경기를 잘 견뎌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롯데가 제가 판단할 때는 5월 중순부터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해온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득실 마진에 있어서 롯데자이언츠는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네네. 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질 때는 이런 경기 그냥 확 내주는 경기들 좀 있고 그 이길 때는 좀 아슬아슬한 승리들이 많으면서 역전승이 많았잖아요, 롯데가. 그러면서 득실 마진에 있어서 마이너스인 팀인데 지금까지 참 잘 버텨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과연 이제 불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김태형 감독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 경기 전에 중계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이범호 감독도 전상현 선수와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 경기 전 기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선수를 어떻게든 그 올스타 브레이크 때 네. 뭔가 그 조절을 하면서 최소 그 이걸 출혈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두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최소로 막으면서 어쨌든 그 엔트리 관리를 좀 시킬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부상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에 빨리 돌아와야 되고 예. 공격에서 작년처럼 강력한 파워를 보여줘야 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이닝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아가 지금 사실은 이 두 외국인 선수를 빼놓고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리 선수가 돌아와서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기아의 모습은 작년과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떨어지느냐라는 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습니다. 없나요? 그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올스타 브레이크가 오히려 그 분위기를 좀 가라앉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기아는 한두 선수가 아니고 여러 명의 선수가 김도영 선수를 빼놓고는 이리 선수부터 시작해서 나성범 선수, 김선빈 선수 다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그 윤수철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즈덤이 3루 수비가 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공백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게 모든 걸 다 메워버린 네네. 것 같은.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오선우 선수도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즈덤 선수,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미 부상을 2번째 당했을 때 이제 고민이 깊어졌던 거죠. 이범호 네. 감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독들마다 이야기할 때 이즈덤이 3루가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3루를 시키고 1루를 뭐 다른 선수들 그때는 이제 황대인 선수도 이야기하고 여러 선수를 이야기했는데 오선우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줄은 몰랐던 거죠. 적응을 이제 완전히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범호 감독이 아직도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김석환 선수가 네. 퓨처스를 완전 올 시즌에 진짜 폭격을 하고 올라와서 네. 대타로 나오고 또 잠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타에 뭐 역전 홈런에 뭐 역전 3루타에 근데 이 선수를 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지금 이번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거 고민 아니고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오는데 그게 고민이냐고요. 그건 그래도 안타까움이지. 키우고 싶다는 그런 아, 안타까움. 그러니까 안타까움. 그렇죠, 그게 그렇죠. 고민은 아닌 거죠. 선발로 좀 키우고 싶은데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포지션을 10개 만들어야죠. 그럼 10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튼 행복한 고민인 걸로. 예. 행복한 고민을 넘어선 거죠. 이런, 앞으로는요, 만약에 이범호 감독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기 때는 더 고민이 더 깊어지죠. 돌아오면요. 네, 어. 부상 선수들 돌아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떡하냐, 진짜. 그게 고민이 아니죠. 그렇네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까지 광주에서 중계 방송을 해드렸고요.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거는 진짜 전광판에 서동욱 선수가 떴어요. 한승현 선수 타석인데 서동욱 선수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사적으로 서동욱 롯데 이어지는 타자는 서동욱 했는데 서동욱 포수잖아요. 근데 엔트리에 있나? 없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봤더니 한승현 선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 전광판이 저를 낚은 겁니다. 물론 제 실수인데 구차하지만 비겁하지만 변명을 이렇게 좀 인간이라면 그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광판에 서동욱이 딱 들어와서 이어지는 타자는 서동욱 선수. 그래요. 그 세계적인 캐스터 틀리니까 제가 타구가 넘어간 걸 넘어간 것 같아 했는데 틀리면 뭐 옆에서 웃지 말라고.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타고 이거 에이. 넘어갔는데 했는데 이게 다이렉터 답 맞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기록은 캐스터 정우영 캐스터 막 저를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이야기한다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자, 오프 더 리뷰. 오늘 슈퍼챗으로 질문 하나 들어왔었는데. 네, 슈퍼챗 질문을 주셨다네요. 하고 끝내면 될까요? 네. 롯데가 지금 선발 라인업 조금 분위기 좀 전환을 위해서 네. 대체 선발로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좀 롯데의 대체 선발 어떤 안이 있는지. 뭐 불펜으로 전환은 어떠냐 이런 질문도 좀 있거든요. 네. 글쎄요. 박세웅 선수가 불펜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선발을 바꾼다고 한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홍민기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홍민기 선수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번에 대체 선발로 나왔을 때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민기 선수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순철 위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오늘도 오프 더 리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롯데는 한 가지 4경기 더.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경기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발 투수가 믿업지 못한다고 한다면 4경기 이후에는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빠르게 좀 투수 교체를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게 되겠죠. 아마 내일부터 그런 운영이 네, 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아마 4경기는 정말 다 쏟아붓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SBS 스포츠는 대구로 가고요. LG와 삼성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고 이순철 해설위원과 저는 고척으로 가서 하나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중계방송 SBS 통해서 중계방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시에 내일 찾아오고요. SBS 스포츠에서는 5시부터 중계방송 함께 6시부터입니다. 예. 5시에 왔다가 큰일 나죠? 예,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도 그거였는데 5시에 왔다가 큰일 납니다. 6시부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 더 리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